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2항인데요. 2항 아시잖아요. 그 UAM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UAM 쪽이 만약에 커지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하늘 쪽에서만 만약에 이게 어떤 레이어별로 세팅이 돼 있다면은 전기차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좀 찾아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이 산업 자체가 UAM 산업 자체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 양은 뭐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어 뭐였지? 그 실주행 그런 것들은 좀 있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의외로 좀 반말을 많이 섞어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UAM 쪽은 투자하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초기 단계다. 그리고 이 양은 전체적인 네이버나 구글 쪽에 있는 뉴스나 기사들이 다 옛날 자료인 걸로 봐서는 지금은 거의 이게 뭐 차트도 그렇고 뒤에 차트도 있긴 한데 좀 많이 소외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비행기나 이렇게 뭐 보잉도 그렇고 비행기 쪽은 거의 자율주행 뭐 반자율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버가 이제 드론 택시 지금 준비하는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VIP들이나 자가용 헬기도 일단 자기가 그냥 사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VIP용으로 이렇게 이송용 그런 헬기 대체하는 걸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뭐 가격 대당 뭐 3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제어나 관제 시스템도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줘야지.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드론 택시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할, 그것도 이제 좀 법 개정도 해야 되고 할 건 되게 많은 거죠. 기술적으로도 이제 뒤에 가다 보면 안전상의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 뭐 전투기 같은 경우는 탈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탈출 그것도 이거 그 쉽지가 않은 거죠. 목숨 걸고 탈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헬기에 대체로 하면 좋은데, 헬기는 또 데시벨이 그러니까 소리가 엄청 크다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은 그거에 비해서 소리는 줄였는데 안전상에, 그러니까 안전을 빼면서 소리만 줄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비행기하고 지금 헬기가 다 하고 있는 거를 이게 드론 택시를 좀 소형화하면서 두 명만 달고 하면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가자는 건데, 안전이 보장 안 되면 헬기 타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약간 UAM 자체를 지금 이제 뭐 살짝 그냥 살짝 맛배기만 봤을 때는 조금 걸음마 단계인 것 같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도 몰랐는데 저도 예전에 그냥 제가 팔았었거든요. 근데 부부 증여하면은 그니까 이제 남편 주식이 만약에 뭐 1억인데 한 내가 세금 2천만 원 나온다, 수익이 1억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걸 집사람 쪽으로 그 뭐야 계좌를 그러니까 주식을, 그러니까 분리자드에서 막 1억을 먹었다 그러면 1억을 부인 계좌로 넘긴 다음에 그 넘겨서 팔면은 양도세가 없다 하더라고요. 와, 이거 완전히 특종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건 잘 알아보시고, 이게 또 근데 나중에 혹시 부인에 있던 계좌가 남편 쪽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뭐, 근데 저는 그냥 몰랐어요 그때. 근데 너무 막 단타로 넣다 뺐다 하니까 그때 벌써 상쇄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12월 31일 전에 내가 만약에 손실이 1,0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올해 어차피 가만히 지금 들고 있으면은 내년에 세금 뭐 그게 낼 그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결산해서 내니까 미리 팔아놓으면은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안 팔면 올해, 그러니까 내년 5월에 안 내야 내후년 5월에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판 다음 년도 5월에 세금 2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5천만 원 손실 봤는데 1억을 내가 수익을 먹었어요. 그럼 그걸 올해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그냥 그 5천만 원만 세금 내면 되는데, 안 팔고 내후년 넘어가면 1억에 대한 세금을 2,2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1,100만 원 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2,200만 원보다. 그런 뜻인데 뭐 올해 저는 뭐 수익도 없고 그냥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차트는 지금 보니까는 굉장히 뭐 아예 땅바닥으로 지금 저기 하고 있어요. 중국 주식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약간 좀 뭐 그 실적도 그렇고 지금 이항 뭐 해가지고 그때 뭐 이제 올 초에 진짜 엄청 좋았잖아요. 저도 여기도 막 사고 그랬었는데, 요거는 이제 무슨 극조원 뭐 액화수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초전도체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뭐 비행기 같은 게 있길래 뭐 나사에서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초전도체면 또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쪽 아닌가 했는데 이제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영상에서 보니까 초전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헬기 모터나 그 드론 모터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살짝 봤어. 그거 좀 찾아보려다가 그냥 뭐 이런 게 있어서 가져와 봤어. 도요타하고 다임러하고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제 지금 뭐 초기 단계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다 된다 해도 이게 얼마나 안전성을 가지고 또 운행을 할 수 있을지는 또 봐야 되는 문제니까 대한항공하고 뭐 오버에어하고 준비한다. 그래서 지금 모양 자체가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두 명이 타고 이게 이제 뭐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8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한두 개가 망가져도 이렇게 뭐 내리고 올라가고는 또 뭐 지장이 없다는 저기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좀 뭐랄까 좀 의구심이 가는 거는 이게 모양이 회사별로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안전상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그 의구심이 좀 들어가지고 보면은 뭐 유럽에서 뭐 허가 이렇게 해줬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드론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영상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최근 영상들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막 운행을 하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은 항공산업은 이게 비행기가 떨어져야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좀 거시기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되면은 그게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그 제가 보잉 그쪽 계속 애증을 했던 게 뭐냐면 기술을 다른 회사가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이런 어떤 그 진입장벽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도 사실은 이게 또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 기술자들이나 진짜 핵심 기술자들만이 그 보잉하고 그런 어떤 기체 결함 같은 거를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 차로 만약에 가다가 부딪히거나 박으면은 진짜 뭐 중상이나 경상인데 하늘에서 떨어지면 거의 다 저기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어떤 식으로 이게 접근이 될지 이게 이제 뭐 자율주행 한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는 지금 보면은 뭐 이착륙 같은 경우도 뭐 비행 운행될 때는 거의 자동으로 하는 것 같고 이착륙 때만 이제 조종사가 뭐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계기나 이런 거는 진짜 완전 특수한 거죠. 그 UAM이나 뭐 드론 그다음에 한국형 뭐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많이 개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양이 다 틀려요. 보면은 이건 이제 다르파 그쪽에서 이제 뭐 블랙호크 아 뭐야 이게 뭐야 블랙호크 이 모양이고 헬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로 가니까는 이런 형태인 거고 이렇게 돌고래 형태인 거고 이거는 이제 두 명이 타야 되니까 일단은 안 그러니까 드론에다가 그냥 사람 태운 느낌이고 이거 같은 건 무슨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이거 어떤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러니까 네 개인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게 또 접히는 것도 그러니까 가다가 이게 또 접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날개가 이렇게 뒤로 그뭐 현대 같은 경우는 가다가 이게 이 뭐지 이 프로펠러가 앞으로 이렇게 막 접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형적으로나 이게 기술이 그런 어떤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그 따라가기 쉽지가 않은 그 이런 형태라든지 프로펠러의 위치라든지 프로펠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운행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따라가기 쉽지가 않은데 이게 떤 식으로 뭐 한 5m, 10m만 하늘로 날아서 가는 건지 아니면 100m 이상 올라가서 간다 그러면 이게 진짜 안전상의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 모양으로도 한번 좀 분석해서 파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조회수 연연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연연하지 않겠어. 126억 이 정도 해서 2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0만, 1000만, 억, 200억?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드론 시장이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뜨면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두두두두 떠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전진. 뭐 공중에서도 뭐또 수상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UAM 해가지고 군사용으로도 쓰고 이건 무인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버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그거는 날개가 여러 개지만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뭐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뭐 조금 좀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뭐 시운전을 했든지 뭐 어떤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이제 그런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운행하고 이런 것도 조금 자리가 잡힐 거긴 한데 지금 초창기 단계다 보니까 진짜 이게 원활하게 진짜 안전한 이 뭐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90%고 드론이 10%였는데 자동차 50%고 드론이 50%가 될 시기가 온다. 그런 어떤 하늘에서의 그런 운행이 많아진다 하면은 이 산업 자체가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 이제 아주 먼 미래긴 한데
또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1시간 거리 10분에 간다, 뭐 우버 택시 이렇게 드론 택시 준비한다, 뭐 바람에 취약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레이더, 그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통제할 거냐인데, 드론도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UAM, 뭐 관제, 기체, 그다음에 소방, 이착륙장, 요걸 이제 김포공항인가 그쪽 옆에다가 어떻게 뭐 좀 운행 그거를 뭐 3조 들여가지고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고, 이제 이렇게 헬기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추락하는 건데, 요런 이 부분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헬기나 비행기의 어떤 사고 사례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드론 택시도 이런 거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유튜브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차처럼 쭉 갈 때 이게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훈련이라 그래도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런 어떤 우버가 드론 택시도 하고 이양도 이제 어떤 시장을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준비를 하겠지만, 안전상의 이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했느냐. 그래서 UAM도 어떻게 보면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